노인분들께 제일 중요한 게 낙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,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이 부모님들이 갔을 때 어떻게 관리해드리면 좋을지 뭐 이런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. 낙상 관련한 요 통계는 조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,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사고 생기면 그 10건 중에 한 6건 정도는 낙상사고라고 하고요. 그리고 그 낙상사고 한 75% 정도, 74% 정도는 집 안에서 생기는 낙상사고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연휴 때 고향 가시면 부모님 건강도 여쭤보시지만 집안 상황들도 조금 돌아보시면서 낙상이 있을 만한 위험 인자들은 없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낙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, 집에서 쓰는 침대가 많이 높지는 않은데 가끔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침대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높이가 좀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침대 높이는 딱 걸터 앉았을 때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다 닿을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. 그래야지 이제 넘어지지 않고 오르내리기가 더 쉬울 거고요. 부모님 때 침대 뭐 쓰고 계세요? 또 뭔가 비싼 거 쓰시는 것 같아요. 제 침대보다는 좋으신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그 높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 집 침대는 좀 높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아기가 막 딱 느낌에 아기 못 올라오게 하려고 엄마 아빠는 편하게 자고 막 뛰어내려야 되거든요. 근데 부모님 댁 침대는 벌써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낮게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걱정인 거는요. 이게 사실 높이가 가장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요. 이 높이뿐만 아니라 이 침대 주변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, 또 조명도 상당히 또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아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기들 잘 걸려 넘어지고 부지하게 넘어진 경우도 많고 순발력도 떨어지는 때가 많은 것처럼, 어르신들이 상상 이상으로 순발력이 떨어져 있고 근력이 떨어져 있고 뭐 우리 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걸로 또 넘어진 경우가 많아서, 침대는 정말 안전하게 낮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, 주변은 좀 환경은 또 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없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직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침대 없이 요를 깔고 주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요를 깔면 누웠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침대가 이제 필요한데, 침대 높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, 이래서 이 제일 편안한 높이를 가질 수 있는, 그러니까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. 그래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사실 이런 침대를 노인용 높이도 조절하고 또 이 어느 정도 기울이기도 조절할 수 있고, 이런 것들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,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제 좀 침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도움을 한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 주시기를 이제 침대 주변 환경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. 이 낙상할 때 이제 다니시는 길에 장애물이 있거나 길이 좀 미끄럽거나 문턱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, 환경 보실 때에는 혹시 뭐 화장실 다니는 길이라든지 현관 나가는 길이라든지 이런데 뭐 불필요한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꼭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바닥이 좀 낡거나 아니면 또 문턱들이 좀 손상이 돼서 이제 걸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셔서 보수를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동사무소에서 사실 연세 드신 분들, 특히 독거노인인 경우에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. 혹시 그런 게 없는지, 만약에 부모님 오랜만에 고향 방문했으면 그 지역에서 그런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좋고, 특히 좀 전에 말한 대로 문턱, 이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우리 걸려 넘어지잖아요. 그래서 문턱이 있으면 꼭 없애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목욕탕에서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러운 곳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거기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,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이제 한번 참관을 갔다가 인상 깊었던 게, 대부분 이제 자가에서 가능한 일인 것 같긴 한데, 이 집에 이렇게 손잡이를 다 설치를 많이 해뒀더라고요.
어르신들이 걷는 것 자체가 힘드신 경우들도 많고 이제 순간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짚고 다니실 수 있게끔 이제 혹시 집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특히 목욕탕 안에 예, 손잡이 예, 넘어질 뻔 하다가 딱 잡을 수 있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목욕탕 정말 예.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 전구 예, 이게 뭔가 좀 어두운 곳이 있거나 이러면 그곳에 뭔가 전구를 하나 달아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 저녁 때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 전등이 이제 불이 안 오는데도 계속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예, 그런 거 꼭 갈아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연세 드시고 하면 이제 키도 좀 작아지시고 몸집도 좀 작아지시고 하면서 예전에 입던 옷들도 좀 커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럼 바지땅 같은 거 끌리면서 또 그거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. 그래서 옷가지도 한번 가셔서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신발도 잘 안 맞고 또 닳아서 바닥이 좀 미끄럽고 하면은 또 그거 신고 가시다가 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새로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또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 끈이 있으면은 그 끈 풀려가지고 밟고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끈 없는 운동화. 이 잘 걸을 수 있는 또는 운동이 많이 되는 이런 운동화나 아니면 신발 프로모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대부분 뭐 이제 운동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진 분들한테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러기 위해서 요즘 이제 이게 낙상의 위험이 어느 정도 많은지를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평가를 해드리거든요. 그 평가에서 그런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신발도 클래시컬한 기능 신발을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. 그 신발의 목적은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기능성이라는 게 발을 편하게 해주고 쿠션감이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성의 신발은 저는 추천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막 이쁜 거 막 이렇게 높은 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 좀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신발을 신으면 운동이 더 강하게 돼요.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운동선수도 그거 신는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. 특히 어르신들이 더 부하가 생길 만한 신발을 신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언제나 자기 발에 잘 맞게 편안하게 요즘 보니까 운동화도 맞춤해주는 데들도 있더라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뒷 광고는 없지만 그런 편안한 신발들 신으시는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조명 얘기하셨거든요. 그래서 주변을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안경 때문에 잘 못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돼서 시력이 잘 안 맞거나 하시는 경우 맞춰드려야죠. 새로 맞춰드려야 되고 또 낡아서 기스 많아가지고 뿌옇게 된 안경들도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오랜만에 부모님 뵙게 되면 안경 좀 새로 맞춰드리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